경제. 점점 긍정적인 기사가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이코인 테스트용 지갑 출시의 눈길. 최초 스마트폰 채굴 파이코인 파이네트워크에서 테스트용 지갑을 출시해 개인 투자가들의 관심을 모았다. 파이네트워크에서 테스트용 지갑을 1일 출시했다. 테스트용 지갑은 현재 PC 버전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모바일은 아직 심사 중이다. 파이네트워크 테스트용 지갑은 PC를 통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처음 지갑 등록 시 100개 지급받으며 테스트넷 상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다. 테스트넷이 종료되면 테스트 파이는 모두 초기화가 된다. 파이코인 테스트용 지갑 출시 유저들에게 파이코인 거래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기대감을 주고 있다. 테스트용 지갑이 모바일로도 거래가 가능해진다면 테스트넷 거래 장비의 수많은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다. 파이코인은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종 버그 및 오류 현상 등의 문제를 잡아내고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500만 이상의 유저를 거래에서 문제가 없는 것이 증명된다면 파이코인의 기술력 또한 인정받게 된다. 앞서 파이코인은 올해 말 메인넷 진출을 예고했다. 이것이 거래소 상장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파이코인 유저들은 테스트용 지갑을 통해 거래를 하며 실거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처음에 한스경제에서 기본적으로 기사가 나왔을 때는 부정적인 기사가 거의 줄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기사가 거듭될수록 어떤 부정적인 기사보다는 긍정적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처음에 두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약점을 잡아서 기사를 썼는데, 첫 번째가 개인정보 유출, 두 번째가 지금 아직은 상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개인정보 부분은 사실 여타 사이트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정보량을 요구하는 파이코인입니다. 게다가 이 부분도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파이 네트워크는 모바일이나 아니면 iOS 시스템에 접속해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최소한의 본인 인증 확인에 필요한 그런 정보들만을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이 정보들은 안전하게 관리 또는 일정 기간이 되면 폐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이버나 구글, 그리고 그 밖에 카카오, 이런 사이트들이 훨씬 개인정보량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러지, 우리 페이스북에 보면은 우리가 쇼핑했던 목록들이 뜨잖아요. 그런 목록들을 어디서 가져오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경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개인정보를 항상 털리고 있어요. 그리고 웬만한 개인정보는 이미 털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부분은 그렇고, 지금 아직 상장을 논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는데, 아직 상장이 안 됐다고 해서 이것이 스캠이다 또는 사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약간의 억측이라고 봅니다. 네, 비트코인이 거의 상당히 대단합니다. 지금 7,40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조만간 1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 아니라 어제 새벽에 라이브 방송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변동폭이 놀랍습니다. 지금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끝을 모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정상적일까라는 생각을 문득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의견 주셨는데 상장할 때 사는 것이 훨씬 이득이지 않을까? 글쎄요. 산다는 것은, 거래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돈을 지불하고 사야 되겠죠. 공짜로 사진 않는데 상장할 때 사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아닙니다. 저는 생각할 때는 공짜 채굴로 코인을 어느 정도 보유를 한 상태에서 상장이 됐을 때 팔았을 때는 무조건 이득입니다. 제가 손해보는 건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채굴도 하고 매수도 하고 투트랙 전략으로 가겠다. 근데 이거 가격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상장될 때, 펌핑될 때 사면은 손해볼 수도 있잖아요. 어제 그런 동일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상장을 하고 나서 나는 매수를 하겠다. 그런데 상장했을 때 보통 30배 또는 100배까지 펌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요즘에는 특히나 그렇죠. 요즘에 불장이니까.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상장 직후에는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관망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는 리스크라는 부분을 최대한대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줄이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죠. 50원에서 10만원까지 펌핑된 코인도 있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코인들을 갖다가 만약에 한 100만원어치만 사놔도 떼부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욕심보다는 지금 파이코인이 가진 비전과 또한 그 앞으로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밝게 보기 때문에 우리는 파이코인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파이코인이 거래소에 상장이 되던 아니면은 시장에 풀리던 그래서 자체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리고 그에 맞는 가치가 부여되는 것을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상장만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죠. 예, 반갑습니다. 어제 오셨었나요? 네. 어제 새벽까지 제가 그 방송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네, 아침 먹었습니다. 아침 먹고 이제 벌써 점심시간이잖아요. 아침을 좀 늦게 먹어서 점심도 늦게 먹을 것 같습니다. 예, 백서 내용 읽어봤습니다. 백서 내용을 읽어봤는데 되게 스탠다드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백서의 특징점이 어떤 것일까요? 백서는 앞으로 우리가 이 코인을 통해서 향후 어떠한 시장을 만들겠다, 어떠한 가치 창출을 하겠다 이런 부분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은 그렇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 암호화 화폐는 파이코인이라는 암호화 화폐는 스텔라 기반 프로토콜을 차용하겠다. 그리고 향후에는 메인넷을 구축하도록 하겠다. 보통 백서가 한두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수백 페이지 됩니다. 그 수백 페이지 되는 부분을 아주 충실하게 채웠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바로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질문을 주셨네요. 저도 양이 많아서 아직 천천히 읽고 있는데 다 읽어보셨군요. 스텔라 협의 시스템 때문에 홍보 아이디로 욕을 먹고 있는 건 대안이 없을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스텔라 협의 시스템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건 아닙니다. 스텔라 협의를 통해서 거래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신뢰도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는데 추천은 말 그대로 지금 기본적으로 파이코인, 파이 네트워크에서 가입자를 더 유치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추천인 코드를 이용했고 이 추천인 코드는 그 어떤 리워드를 주는 어떤 보상을 주는 시스템에서는 아주 현격한 방법입니다.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단지 이것이 스텔라 합의 때문에 프로토콜 때문에 추천인 제도가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